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자, 439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별표가 3개짜리로서 굉장히 출제빈도 높습니다. 매년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타당성 분석 체계라고 나왔거든요. 분석의 체계 5단계입니다. 그래서 밑에 5단계가 있는데요. 5단계로 얘기하는 학자분들이 계시고 2단계로 보는 학자들이 계시는데, 이 5단계가 더 출제 빈도는 높아요. 5개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갑이라는 개발회사가 개발회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파트 사업. 그럼 아파트에 대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보는 거죠. 부동산을 봐서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을 봤을 때 지역부터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순서가 지역 경제가 좋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됩니다. 지역 경제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거든요. 거시적. 그러면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물론 근린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업용지라든지 상업에 대한 상가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설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총량적인 지표로서 모든 부동산을 보는 거죠. 모든 부동산을 보고, 자, 자체적으로 소득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봅니다. 인구도 보고, 자,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고 인구도 높지만 고용이 많이 창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왜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 지역이 수출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장과 시장성은 다르죠. 자, 시장은 그 아파트에 대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봐요.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자, 수요와 공급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시장이라는 자체는 수요와 공급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급이 많아야겠죠.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본다는 게 중요하겠고, 근데 시장성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개발된 부동산에, 개발이 이미 된 부동산의, 자,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상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나 임대를 본다는 것은 거래가 잘 되는 걸 보는 거죠. 암만 수요가 많아도 거래가 잘 되잖아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까지를 우리가 다른 학자들은 요거를 시장 분석이라고 봐요. 시장 분석. 전체적인 거를.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보고 아직은 수익성 여부가 아니라 정보를 수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장성 분석의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흡수율이라는 것은 분양률하고 같죠. 그 흡수율은 얼마만큼의, 자, 갑이라는 회사가 을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으면 그 전에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흡수율은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분양률을 보는 거예요. 분양률. 자, 그럼 분양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얼마만큼 그 소비자를 흡수했느냐라는 걸 이제 보기 때문에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에서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자, 과거와 현재 추세를 보지만 목적이 있어요. 갑이라는 회사는 흡수율이라는 거 본다는 것은, 자,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보고 정보를 수집했으면 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죠. 그래서 타당성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타당성은 우리가 수익성이 있어야 되죠.
암만 우리가 분양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부지 매입비가 높아갈 수 있죠.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투자 결정을 합니다. 비용이 높아야. 그래야지만 투자의 수익성 여부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학자들은 이걸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경제성 분석.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은 다른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자, 요거는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본다는 겁니다. 시장이 채택될지 안 될지에 대한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경제성은 돈 되는 것보다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모아서 이 정보를 경제성 분석에 제공하는 거죠. 경제성 분석이라는 건 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 여부를 봐서 수익이 있다면 바로 투자를 결정하는 분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뒤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걸 포함합니다. 이 범위가 이 부등호를 이렇게 쓰었다는 거는 자, 시장을 했다는 건 지역 경제가 들어가 있고 투자라는 건 앞에 게 다 들어갔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편법으로 시장이 두 글자, 얘가 세 글자니까 얘 나온 다음에 얘 나오고요.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지시성 타투로 암기를 하세요. 지시성 타투. 자, 그래서 재미있게 강의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시골 가서 사우나를 갔더니 여기에 이제 타투가 문신하는 그 조폭이 두목이 계셔요. 그래서 쫄다가 싹 두드더니 선생님 지시하십시오. 그래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시장은 수요 공급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시장성은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성이 들어가면 매매가 들어간다. 성매매 이렇게 암기하셔도 좀 우리가 잊어먹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특히 흡수리라는 것은 과거 현재 추세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 추세의 목적이지만 이건 시장이 아니라 시장성이 들어간다. 자, 그럼 흡수는 세 글자고 시장성도 세 글자니까 시장성 분석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교재로 봅니다. 439페이지는 뭐 포함 관계니까 제가 설명을 했고요. 넘기시면은 자, 5단계설이 중요합니다. 자, 지역 경제 가죠. 자, 지역 경제는 모든 부동산 박스. 그래서 인구, 고용, 소득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거시적이죠. 자, 시장이 먼저입니다. 시장은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이라는 거 밑줄. 자, 그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는 세분하고 공급은 차별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바꿔낼 수가 있는데요. 자, 나중에 마케팅에서 보지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자, 이거는 사람을 나눠요. 그럼 수요자에 따라서 나눠서 자,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나누거나 남녀, 그 다음에 연령별로 나눌 수 있죠. 자, 이건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 근데 공급은 자, 내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레미안 아파트예요. 그러면 자이 아파트가 있다. 그럼 이걸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거든요. 이건 공급 상품에 대한 시장의 차별화가 되겠죠. 차별화. 그러면 차별화라는 것은 공급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거고 사람은 세분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안 되죠. 세분화시켜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자, 어떻게 키포인트겠어요?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3번에 들어갑니다. 시장성 분석이 세 글자니까 흡수율 분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흡수율은 용어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비율로 시장에서 흡수했는가를 구체적, 미시적으로 봐요. 그 다음에 과거가 파악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밑에 보시면 시장이 선행하고 시장성이 후행하겠죠. 이 방법은 틀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타투죠.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은
이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죠. 자, 그다음에 투자 분석은 자, 수익 관계를 봐서 그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 세후 현금수익을 갖고 따진다는 건데요. 그 정도만 보시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자, 이 전체를 시장 분석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이걸 경제성 분석으로 봐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자, 시장은 두 글자, 경제성은 세 글자인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시장하고 여기 또 시장이 또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로 물어보거나 2단계로 나눠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442페이지 가시면 시장 분석이 지역경제, 시장성이 정보 제공하고 어떤 제약 조건 분석, 시장의 채택 가능성이고요. 경제성이 타당성 투자는 수익성 분석이에요. 최종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밑에 시장 분석이 먼저 선행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 자,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을 보는 거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해.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안고 있는 물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 조건을 분석하죠. 자, 그 역할은 뭐냐면 내가 주어진 부지가 있으면 어떤 용도로 이용하지는 적절한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용도가 있는데 어떤 부지에다 하지는 입주론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내가 주어진 자본이 뭐 한 5억밖에 없다. 이 투자에 대한 또 차자적인 스윙도 하고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새로운 개발 사업은 아니라 물론 기존 개발 사업도 행해집니다. 기존에 왜 안 됐지? 라고 다시 시장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는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아직까지 얘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자, 순서로 우리가 간다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지역 도시를 분석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지역 도시 분석이 먼저고요. 도시 분석이 먼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분석한 다음에 부지가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이죠. 근린 지역. 그래서 부지가 속해 있는 근린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 분석. 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 이렇게 들어가죠. 이 순서 정도만 알아두세요. 특히 수요 공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수익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채택되겠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 분석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은 이제 국가 경제가 지역에 미치고 근리는 지방 경제가 부지에 미치기 때문에 약간 세부적이죠. 그래서 지역이 자, 우리가 보통 거기 보시면 어떤 교통이라면 근리는 교통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저렇게 좀 세부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지는 이제 지역 지구제가 돼 있는지 편익시설, 접근성 이런 걸 보고요. 수요는 인구에 대한 추세, 그 다음에 공급은 이제 공실이나 임대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는 거죠. 자, 경제성은요,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통한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구성 요소가 아까 같은 뭐 수용급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죠? 얘는 우리가 개발 사업에 돈 되는 총비용, 뭐 현금 수지 분석, 뭐 세전, 세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분석 체계 출제될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 기법은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죠. 시장 두 글자, 세 글자. 얘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지시성 타투라고 암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어떤 어시적입니다. 모든 부동산이죠. 수요, 인구, 고용, 총량적 지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요. 근데 시장은 개발된 우리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급이고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 그 성 있으면 매매가 들어간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시장성 분석이 세 글자고 흡수율이 세 글자니까 얘는 시장성 분석이 하나고 흡수율은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흡수된다는 것은 과거, 현재 추세를 파악하지만 그리고 파악에 대한 목적은 미래 흡수의 파악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단계와 2단계인데 2단계가 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장 두 글자, 세 글자. 얘는 시장 채택 가능성 정보를 수집해서 경제성에 제공을 하죠. 그래서 경제성은 수익성 여부나 투자니까 뭐 총비용, 총수익 이런 게 나오겠고요.
시장 분석이라는 자체는 시장의 채택 가능성이니까 지역, 근린, 그 다음에 부지, 수요, 공급 같은 거는 이제 시장 분석이 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죠. 자, 앞쪽에서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얘기했잖아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SOC, SOC 산업 사회 간접 자본이 있어요. 도로나 철도 항만 같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걸 제가 민자 유치한다고 했고요. 자, 뒤쪽에서 제가 어떻습니까? 그 후술에서 개발 파트에다 나온다 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요즘 영어로 잘 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어의 앞자가 나오는데요. 얘를 이제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자, 볼게요. 자, 제목은,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공공시설이에요. 도로, 철도, 학교, 기숙사 같은 거. 자, 빌드라는 게 나오면 민간이 건설을 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라는 것은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정부에 이전을 해서 리스는 뭐 임대해 줄 수도 있고요. 사전 수익률 보장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오퍼레이트는 우리가 그 톨게이트나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는 톨게이트비를 받죠. 자, 그래서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오는 순서대로가 앞자를 타서 그 앞자의 한글을 가지고 영어를 고르라는 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경향은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서는 넘기시면 완공된 시설물을 정부에 기부 체납하는 BTO와 BTL 방식이 두 가지 비교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 BTO 방식입니다. 빌드, 트랜스포,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1번에 이제 그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한글을 찾고 자, 영어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BTO 방식은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이라는 데 동그라미 치십시오. 준공, 빌드. 자, 그 다음에 그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의 기속, 이게 트랜스포죠. 기속하고요. 동그라미. 그 다음 사업 수행자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 동그라미. 그럼 준공, 기속, 운영이니까 BTO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고속도로나 터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방식이 이따 보겠지만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겁니다. 그럼 고속도로나 터널을 지나게 되면 최종 수요자가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럼 시설 이용자부터 이용료를 징수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시설의 사업 방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와 우리가 3번을 주의깊게 보세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그럼 3번을 보시면은, 자, 빌드. 자, BTL 방식은 1번. 사회 기반시설을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준공 동그라미 치시고요. 준공. 자, 그 다음에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이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포예요. 기속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리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라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럼 임차까지 가야 이게 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자,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어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런 기반시설 자체가 이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교통체계랑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라든지 교육기관, 학교 시축공사가 나왔었어요. BTL이라고, 안전평가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기숙사라든지 대학교 기숙사, 그 다음에 군인 아파트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다 이 정부가 직접 인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익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건 임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박스를 이제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 BTL 방식은 주로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같은 데 개발합니다. 그래서
자, 리스라는 자체는 임차에 대한 벌써 리스료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산정 지급하므로 자,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목표 수익률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민으로부터 이 이용료 수입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 방식과는 구별된다. 자, BTO 방식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고속도로나 터널을 만들었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후에 또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에 이제 우리가 그 앞자를 따서 이것들은 이제 제가 찾아 드릴 텐데 2번은 BOT죠. 그럼 BOT 사업 방식은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BOT 방식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동남이 준공이 빌드죠. 준공 동남이 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 귀속된다. 자, 소유권이 인정이 됐다는 자체는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 운영이라는 것이 생략이 된 거죠. 운영, 준공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트랜스포, 이전한다. 이렇게 됩니다. BOT. 귀속이죠. 귀속도 맞고 이전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가시면은 BOO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게 빠졌어요? 트랜스포 빠졌죠. 기부 체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빌드, 그 다음에 온이라는 거는 소유예요. 소유한 다음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같이 갖는 거.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BLT인데, BLT. 자, 이거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간접 자본 시설을,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준공, 빌드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 동그라미. 리스가 됩니다.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해서 약정 임대 기간 종료에 시설물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이전, 동그라미. 트랜스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이 2번, 4번, 5번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BTO와 BTL 방식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 두 방식 위주로 우리가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항상 얘는 준공하고 운영하고 이전하면 BOT를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가 없죠. 준공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면 BO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BLT라는 것은 준공하고 임대하고 이전은 BLT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본다면 BTL과 BTO 방식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죠. 자, 그래서 자, 요거보다는 제가 지금 좀 전에 했던 BTO와 BTL 방식을 조금 더 강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방식의 비교 문제가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은 박스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자, BTO 방식은 자, 편법을 가기 전에 자, 얘는 고속도로나 터널을 가게 되면 수익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통과하는 최종 수요자들이 사용료를 부과하죠. 그럼 민간은 그걸 직접 투자비로 해소해서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거죠. 그다음 투자비 해소는 이제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직접 징수해서 보는데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위험하죠. 그렇다면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민간의 수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수용 추정 절차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이 아니라 사후적 목표 수익률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위험할수록 또 높은 수익도 요구하고요. 자, 이건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채택합니다. 자, 체계도를 보시면요. 이용자가 통행료를 내요. 거기 서비스를 주는 거고요. 근데 정부는 기부 체납한 다음에 그 사업권을 따내는 거죠. 자, 근데 BTL은 다릅니다. BTL은 준공하고 기속해서 정부한테 임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학교나 기숙사, 그 다음에 군대 막사 같은 건데요. 학교 건물이나 군인 아파트 또는 군대 막사 이런 겁니다.
교육시설이나 이런 군인시설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정부 입장에서 이제 국가 차원이죠. 그럼 이거는 리스료를 받아요. 그러면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 투자비가 어렵죠. 회수비가. 그래서 학교 건물, 군대 막사, 도서관 공사. 그러면 정부가 그 시설 임대료를 지급받아서 정부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하죠. 그러면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할 수 있죠. 위험이 작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수요 체질 추정이 필요가 불필요하죠. 그럼 사전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위험은 낮은 수익을 얻겠죠. 정부가 제한하고 민간이 채택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용자한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이용료는 받고. 그럼 정부는 기부채납해서 정부한테 이전하면 얘는 임대료를 주는 거죠. 그 왼쪽 방식하고 좀 틀리죠. 왼쪽 방식은. 자,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 직접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고. 자, 근데 BT의 방식은 이용료를 받지 않지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빌드, 준공하고 트랜스포, 계속한다, 오퍼레이트, 운영. 자, 이렇게 나오면 BTO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터널을 이용하는 최종 수요자한테 이용료를 받아서 그 투자비를 회수한다. 투자비 회수라는 것은 최종 수요 차정자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한다. 근데 수요 위험 부담이 크다. 수요 추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건 BTO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편법으로 갈게요. 자, 터널이잖아요. 자, 이건 터널 이렇게 그릴게요. 터널을 그리고, 자,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을 지난다. 그러면 어떨까요? 암기하기가 좀 편하죠. 근데 중요한 건 버스, 택시, 터널 돈 받죠. 그럼 BTO 방식은 다시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아, 그렇구나. 버스, 택시, 터널 지나면 토익료를 받거나 수익형이다. 그럼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로 민간으로부터 직접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고속도로나 터널이잖아요. 그럼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직접 징수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간다? 민간이 위험하다. 수요 추정이 어렵죠. 절차가 필요하고 그 수요를 잘못 추정하게 되면 그 수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위험이 크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보장해서요. 높은 수익을 원할 수 있죠.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채택한다. 그러면 BT의 방식은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학교의 신축공사업 같은 거는 BT의 방식입니다. BTO가 아니죠. 그럼 얘는 BTL이라는 자체는 정부한테 기부 체납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부가 서비스를 주고 이용자한테 이용료를 받죠. 자, 그러면 BT의 방식은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가 투자비 회수가 어렵죠. 학교 건물이라든지 군대 막사, 도서관 공사. 그러면 정부의 시설 임대료 지급받겠죠. 사전적으로. 그렇다면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해서 위험이 작고 수요 추정 절차가 불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사전적으로 목표 수익률이 보장된다. 낮은 수익. 정부가 제한하고 민간이 채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이제 지금 두 가지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439페이지로 다시 한번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분석의 체계는 5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성 타투, 그래서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죠. 시장 2글자, 시장성 3글자인데 넘기시면은 자,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전체적인 거예요. 총량적인.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거시적이죠. 모든 부동산, 총량적, 인구, 소득, 고용 이런 것들. 자, 시장과 시장성은 달라요. 시장은 특정 용의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은 매매나 임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기해 주시고 개발된 부동산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 제가 앞쪽에서 438페이지에 참고란이 있었습니다. 시장성 연구, 시장 연구, 흡수율 분석이 거기 들어가요. 중복되니까 제가 여기서 뺐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자체는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조사하는 것으로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 시장에서 얼마나 비율로 흡수됐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과 시장성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율은 3글자고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거지만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 분석과 시장성, 경제성 분석이 두 가지 단계를 나눠서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은 두 글자, 경제성은 세 글자인데,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이 시장이고, 타당성 투자가 경제성인데, 자, 이거는 시장과 시장이 또 중복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다섯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시장이 먼저고 경제성 분석을 한다. 그럼 시장은 구성 요소가 수용금이라는 게 들어가죠. 근데 경제성은 돈 되는 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오셔서 지금 한 444페이지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BOT와 BOO, BLT도요. 제가 그 한글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찾아내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갖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BTO예요. 만약에 중공 기속 운영 나오면 BTO 찍으시면 돼요. 얘가 고속도로 터널 나오면 버스하고 택시가 돈을 받아서 터널을 지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해서 민간한테 직접 투자비를 해소하는 거죠. 고속도로나 터널. 그럼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직접 징수하다 보니까 민간의 수요 위험 부담이 크다. 수요 추정 절차가 필요하다. 그럼 사후적 목표 수익률이 보장돼서 높은 수익을 또 원할 수 있고요.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채택한다. 그게 아니면 BTL이에요. 그럼 L은 리스잖아요. 그럼 임대 주는 거죠. 학교 건물, 군대 막사, 도서관 공사.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요. 정부 시설 임대를 지급받고요. 그러니까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할 수 있고 수요 추정 절차가 불필요하죠. 그럼 사전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보장해서 낮은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제한, 민간이 채택.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요번에 30일에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BTO와 BTL을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중요합니다. 민간에 대한 우리가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 사업 방식. 야,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